1번 기팔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2025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5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26년도 전체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 운의 흐름을 보고 상하반기의 흐름도 함께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애운이나 또는 금전운, 인간관계, 그리고 취업이나 직업운, 합격운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운의 흐름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네, 펜타클 4번, 펜타클 10번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도는 시작부터 뭔가 확장한다기보다는 지키고 보존하는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펜타클 4번은 움켜쥐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카드거든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잃지 않으려는 태도가 더 커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욕심보다는 약간 경계심에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전에 여러분들은 감정이든 돈이든 어떤 관계에 있어든 생각보다 약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경험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도 있다가도 없고 사람도 있다가도 없고 사랑도 있다가도 없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에는 함부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단기의 성과가 아니라 생활과 내 환경, 그 안에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좀 바라보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도전보다 현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가능성보다는 어떤 확실한 구조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 혼자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더부르는 소속감이 느껴지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구나, 결국엔 내가 이뤄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해다. 엄청나게 큰 성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나한테 만족할 만한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의 운의 흐름을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컵 4번 그리고 컵 기사 카드가 떴거든요. 일단 상반기에 여러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좀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감정적인 거든 체력적인 부분에서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직 제안이 와도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한 번 더 따져본다든지,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를 좀 오래 관찰하고 다가간다든지,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돈을 써야 할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할까? 라고 되묻게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스스로가 봤을 때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겁을 낸다거나 너무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이 있다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갈되지 않는 좀 안정적인 시간이 흘러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는 지금 펜타클 기사 카드가 떴죠. 이때는 지켰던 것들이 뭔가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유지했던 그런 자리에서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뭔가 조심스럽게 이어온 관계가 내가 가족으로 또는 팀으로, 파트너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는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는다든지, 일적으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장기 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구조가 생겨나게 될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반기에 찾아오는 이런 안정은요,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그런 안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26년도 연애운의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10 그리고 펜타클 10 이렇게 나왔는데요. 26년도 여러분의 연애운은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강해요. 컵
10번은 풍요로움을 의미하거든요. 펜트가 10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완성시키는, 뭐 짝사랑이 연애로 바뀐다던가 연애가 결혼으로 바뀐다든지 약간 미뤘던 것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중한 시간들을 갖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운에서 사람들과 많이 모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라던가 또는 모임자리, 아니면 내 바운더리 내, 뭐 학교 친구 또는 회사, 동호회, 이런 부분에서 연애운이 상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26년도에 여러분은 만약 집순이 집돌이라고 하셔도 어떤 특정 조직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내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인연이 맺어지는, 그리고 현재 연인이신 분들이나 이미 마음속에 눈가 품고 있는 분들은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연인이신 분들은 고비를 넘기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넘기고 안정적인 관계, 어떤 분들은 정말 프로포즈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고, 또는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설계가 이어지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다. 그래서 26년의 연애운은요,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그리고 편안한, 풍족한, 만약에 상반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연애운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요즘은 연애운보다 금전운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한번 금전운 보도록 할게요. 금전운은 일단 컵 기사 카드가 떴어요. 금전운에 컵 기사가 떴다? 돈이 사랑과 감정의 흐름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특히나 말로 하는 일,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일, 사람의 감정을 얻어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직업적으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좋아서 하던 활동이 취미나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금전적인 기회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인의 소개로 들어온 어떤 프로젝트, 또는 뭐나 취미나 컨텐츠, 어떤 감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오는, 그렇게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해왔던 것들이 결과가 금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금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카드의 내면에는 거절을 못해서 쓰는 돈, 지출, 감정 때문에 하는 지출, 그러니까 욱해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플렉스 해야 되겠어, 또는 여행이나 다녀올까? 이런 약간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믿어서 갖게 되는 금전관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작은 돈이라고 해도요, 받을 것이라고 그 사람을 믿고 줬는데 받지를 못해. 그러면 이건 금전이 크던 작던 감정적으로도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26년은 생각지도 못하게 풍요로움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는 그런 운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인간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과연 26년도에 나의 인간관계, 인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드 5번 카드가 뜨네요. 자, 일단은 다수보다는 소수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밀함보다는 진정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인 관계보다는 심적인 거리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모든 어떠한 모임이 다 나간다, 이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리만 가자, 나를 좋아하는,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가자, 이런 것과, 그리고 연락을 먼저 끊지는 않지만 억지로 그 연락을,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방향이 다른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이 다르다던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던가, 내가 안 좋게 생각한다던가,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생긴다는 증거거든요.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끌려왔지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가 끊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막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연인 관계든 뭐 상하, 조직 관계에 있었던 내가 좀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내가 좀 끌려다녔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좀 정신 한번 똑바로 차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직장운, 취업운, 합격운을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카드와 그리고 썬 카드가 같이 떴네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반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격, 뭐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절대평가라고 하죠. 상대평가가 아니야. 절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요행은 없지만 그래도 배신도 없는 그런 운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준비한 만큼 결과를 보게 되고 쌓은 만큼 인정을 받게 된다. 특히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어떤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성과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뭔가 결과를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노력이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철저한 계획으로 꾸준하게 요행을 바라지 않고 쭉 나아가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믿어요. 네, 그래요. 우리 1번 분들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요. 내년에 굉장히 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 나에게서 좀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걷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비웠더니 풍요로워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이제 불안 위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해가 아니라 안착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전부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있는 어떤 안정과 관계,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본인 스스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뭔가 큰 바위가 아니라 작아도 단단한 그런 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빠르지는 않아도 오래가는 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런 테두리를 만드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운이 그냥 마냥 좋아져서가 아니라 운이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6년도에는 건강하고 원하시는 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장미 리딩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2026년도 신년 종합 운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25년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6년도 기대도 많으실 테고 또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의 신년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운을 볼 거예요. 그리고 상하반기의 운의 흐름. 구체적으로는 연애운이랑 금전운, 인간관계, 취업이나 합격운 전체적으로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26년도 전체 운의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드 에이스, 완드 7번 떴습니다. 26년도의 흐름은 딱 봤을 때 생각이 바뀌는 해라고 보셔야 돼요. 소드 에이스는요, 새로운 어떤 판단이라든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카드거든요. 또는 어떤 인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이 굉장히 맑아지게 되고 더 이상 뭔가 애매하게 넘기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해가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동안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넘겼던 문제
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지 않고 참아왔던 것들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지고 이게 겉으로 표출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완드 7번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 여러분이 갖게 되는 확신, 이것이 결론은 내가 지켜야 하는, 뭔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싸움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6년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해, 그 결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서 이 선은 넘지 말자. 라는 그런 분명한 선이 생기게 되고요. 일이나 어떤 삶의 방향에서 이건 더 이상 하지 않겠어. 하면 안 되겠어를 선언하게 된다. 뭐 금연, 뭐 금주 또는 뭐 게임을 끊는다든지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낸다든지 안 좋은 습관을 버린다든지 이런 게 겉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반발이나 질문들, 압박들 근데 이런 것들 나의 선택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반발을 해요. 너 왜 그렇게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요즘 무슨 일 있어? 또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자. 막 이런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워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건 선택이 틀려서가 아니라 선택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너는 못할 거야. 에이 과연? 이런 반응들이 보여지니까 내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게 되는 그런 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하반기에 운의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러버스나 완드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머리가 먼저 깨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드 에이스가.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고 왜 지금까지 이걸 그냥 두었지? 라는 질문이 좀 던져지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연애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는 직장이나 공부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또렷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던 그런 패턴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정신이 좀 맑아진 상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핵심은 정리할 것들, 그것을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막 이걸 중반기까지 끌고 오고 이러시면 미루다 보면 끝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직까지 뭐 행동으로 옮기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머릿속으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걸 좀 결론을 좀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내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완드 기사가 떴기 때문에 행동과 충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상반기에 세운 어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내 어떤 입장 표현을 밝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고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기대한다기보다는 내 기준을 먼저 세우게 되면서 나 스스로가 앞으로 달려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약간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여러모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시작했어.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까지 끊어야 돼? 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한 대 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갈등도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팽팽하게 기준을 두게 되면 아예 자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성을 찾게 되는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대 폈어.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순간이 와요. 내가 한낱 이 금연도 하나 못하고 게임 하나 못 끊고 안 좋은 인간관계 습관 하나 못 버리고 내가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거는 직업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운의 26년도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지. 컵 8번, 컵 2번 카드가 뜨네요. 일단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카드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끊어낼 건 좀 끊어내는,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좀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걸 좀 떠나보내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순간적으로 확 튀어오르는 흐름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강하게 끌리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 빠른 고백, 빠른 진전, 뭔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감정, 묵혀왔던 감정이 좀 씻겨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 2번 카드는 이 두 장의 흐름을 보면 쉽게 달아올라서 쉽게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은 확실한데 안정감은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 좋기는 한데 과거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행동을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감정이 너무 앞서게 되고 현실이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26년도의 연애는 좀 신중하게 다가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묵은 감정들은 빨리 해소를 시켜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 묵은 때가 걷어져야 새로운 감정을 또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감정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아니야, 이제 끝내야 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카드처럼 좀 불태워버리면 어떠실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금전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년도에 여러분의 금전운은 과연 어떨지. 소드 10번 떠요. 이럴 수가. 26년은 끝내야 할 방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 손해가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니 감정 때문에 끌고 가던 욕심, 상황들, 현실들을 좀 끊어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아니면 소비 패턴, 안 좋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금전운이 자꾸 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금전운이 안 좋아, 바닥이 나셨는데 이걸 내가 나로 인해서 바닥이 난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나를 좀 힘들게 만든다. 자, 그렇지만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떤 생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결정은 안 좋은 소비 패턴이라든지 또는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 이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고 왔던 그런 금전 손실들, 이런 걸 좀 더 나빠지기 전에 종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안 좋은 투자 습관이라든지 또는 가망 없는 금전 구조를 끌고 왔던 그것들이 좀 종료가 되는, 그러면서 금전이 더 이상 새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손해를 인정하고 다 끊어버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버티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 이제는 여기까지야 라는 말을 하는 순간이 아마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선택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금전 구조가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자, 이 카드는 끝이 있어야 새로운 태양이 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 이게 종료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금전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해를 좀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작고 미세하지만 마치 1월 1일에 첫 해가 뜰 때 뭔가 톡 터진 노른자가 올라오는 저 태양처럼 서서히 금전운이 상승하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내년에 인간관계 한번 볼게요. 요즘은 하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간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봐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펜타클 9번 카드, 화려한 솔로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인간관계에서 나왔다라는 건 혼자서도 안정된 상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기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대봤자 의미 없다. 믿었더니 의미 없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서 여러분을 좀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막 인싸야. 나는 막 어떤 사람들처럼 막 사람들에 쌓여 있고 이래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그냥 혼자서 재밌게 살아. 불필요한 만남을 좀 줄이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고요. 소수의 관계만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 정도 거리감이 딱 좋다라는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26년도에 이런 양상이 보여진다라는 건 25년도에 좀 사람한테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나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분들인데 애써 사람 눈을 옆에 두려고, 외로우니까 옆에 두려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혼자가 더 나를 빛나게 해줄 수도 있다. 오히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쓰다 보면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멋있어진 나를 찾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여져요. 자립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두웠던, 안 좋았던, 복잡했던 관계가 정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또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26년도의 직장운이나 취업운, 합격운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완드 4번, 완드 10번이 나오네요. 자, 이 조합은 성공 후에 뭔가 합격 후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 마냥 합격하고 마냥 취업을 하고 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은가 봐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바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완드사가 떴다는 건 합격운이 굉장히 강해요. 안정된 자리로 합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금방 또 그만뒀어.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안정된 자리로 이동을 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여기까지 결국엔 도달했다. 라는 걸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해가 될 거예요. 완드 10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는 어떤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던가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기대 이상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다. 이제는 놀지 말고 일할 때라든지 내 직위가 높아지면서 책임감 있는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는 직위로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일이 가볍지 않다. 이제 나도 힘겨운 직장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은 하지만 책임감이 커지는 만큼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 분명히 여러분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또 주어주는 거거든요. 일을 못할 것 같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부담감을 안겨주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래. 나를 인정하니까 이런 일을 주는구나. 이런 부담이 다가오는구나 생각하면서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요. 이번 분들의 26년도는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기준을 세워야 될 때다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감정에서 도망치지 말고 불안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그리고 관계 또는 일,
금전적인 부분에서 애매함을 유지하지 말고 확실하게 끊을 건 끊고 다시 시작할 건 다시 시작하자 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26년은 쉬운 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버거울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해가 되고 그 이후에 인생의 어떤 기준점이 좀 바뀌는 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해를 또 지나게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와,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와, 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못했을 거야. 그때 정말 선택 잘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해가 또 오실 테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3번 연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25년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5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신년 운세 가지고 왔거든요. 우선 여러분의 26년도의 전체 운의 흐름,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보고요. 구체적으로는 연애운, 금전운, 인간관계, 취업운이라든지 학교운, 직장운 함께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6년도 전체 운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카드, 완드 4번 카드가 나왔네요. 이 타워 카드는 갑작스러운 어떤 붕괴, 예상하지 못한 깨짐,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싶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에 접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타워 카드는 뭔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붕괴되는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미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버티고 있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유지하고 있었던 일이나 상황들 또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26년도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 무너짐은요.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짜 관계, 가짜 상황, 가짜 안정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붕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는 완드 4번 카드가 떴잖아요. 야, 진짜 신기하죠? 붕괴하고 다시 세워져요. 26년도의 흐름은 무너질 것은 빠르게 무너지고 남는 것은 훨씬 단단하게 다시 세워진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불안했던 환경을 좀 떠나고 나니까 안정된 자리로 다시 이동을 한다든지 처음에는 뭔가 충격적이지만 이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면 와,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못 있었겠다. 나 이 자리에 못 왔겠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상하반기 구체적으로 또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드 10번 비슷하게 나오네요. 상반기에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미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는 이제 더는 못하겠어 라는 그런 지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반복된 어떤 누군가의 실망, 일에 대한 실망, 어떤 누적된 피로, 어떤 한계점까지 찾아온 어떤 감정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한다, 힘들게 한다 라기보다는 이미 상처가 쌓여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관계나 상황들 있잖아요. 직장이라든지 인간관계든지 누군가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는 거, 이게 이제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약간 갑자기 의욕이 좀 꺼진다거나 이미 꺼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좀 손을 놓고 싶어진다거나 이제 다 의미 없어 라는 말이 막 입 밖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실패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게 끝까지 버텼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은둔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은둔자는 혼자 있는 카드기는 하지만 외로움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은둔자는 도사님 카드예요. 어둠에서 빛을 밝히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미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쏟았던 감정을 나한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도 함께 줄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약속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용히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회복의 시간, 내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26년도 연애운,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연애운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클 5번 카드, 펜타클 기사 카드가 뜨네요. 일단 26년도 연애는 현실적이면서도 좀 느린 그런 연애가 올 것 같아요. 펜타클 5번 카드는 결핍의 카드예요. 나만 애쓴 것 같아. 여태까지 연애 중에. 그리고 함께 있어도 뭔가 외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든지,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외로움이 약간 좀 전제된 상태다. 연애 중이라고 해도요, 썸을 타고 있다고 해도 마음 한편이 외로워요. 이미 그런 상황이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상반기에 오는 썸이나 연애는 약간 이런 감정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찐 관계가 아니라 가짜 관계라는 거죠. 그렇지만 펜타클 기사 카드가 뒤에 따라오죠. 이 카드는 느리지만 책임지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 자주 표현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표현해주는 사람, 그리고 쉽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뭔가 빠르게 전개되고 막 설레어서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거는 없지만,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남을 거다라는 그런 감정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 끝나고 뭐 밥 한 끼 먹으면서 반주 나누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운동하고 내 취미를 공유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반기에 꼭 연애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한 번만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썸을 탔는데 뭔가 불안해. 뭔가 외롭게 느껴져. 나만 애쓰는 것 같아. 이거는 가짜 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빨리 놔야 나의 찐사랑이 찾아오는 흐름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금전운 한번 볼게요. 여러분 26년도에 금전운은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컵 6번 카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금전운이.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전에 했던 일, 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또는 과거에 쌓아뒀던 그 신뢰, 이런 것들이 다시 돈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나 또는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그런 곳에서 재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과거 인연, 이게 뭐 연인이 아니에요. 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 가졌던 내 주변 사람들, 지인들 있죠. 그로 인한 기회,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해뒀던 게 지금 와서 쓰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컵 6번은 뭔가 큰 돈이라는 느낌보다는 마음이 편한 수입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투기보다는 익숙한 방식이 여러분한테는 유리한 한 해다. 그리고 컵 6번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카드예요. 꽃다발을 내미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금전운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운이 내년에 크게 막 스페셜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안정적이고 현상 유지를 하게 되는, 그리고 금전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경험들이 26년도에 금전으로, 이득으로 돌아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관계 한번 볼게요. 인간관계도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간관계 펜타클 3번 뜨네요. 각자의 역할이 분명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자,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갖게 돼요. 나 혼자 애썼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관계. 예를 들어 직장 내 또는 학교 어떤 동호회라든지 함께 협업하고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거든요. 일과 관련된 관계에서 균형이 맞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퇴직을 했다. 근데 이직을 했다면 그곳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직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힘을 내시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팀이나 내 역할 부분에서 나만의 역할이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기대치가 분명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는 일을 하니까 너무 잘 돼. 생각이 너무 잘 맞아. 이런 느낌을 받는 인간 관계 구조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소모를 하는 관계는 줄고요. 일적으로 팩트로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어쩌면 여러분은 내년에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대하시는 게 어쩌면 관계를 뚜렷하게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운, 취업운, 학경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완드 퀸 카드와 펜타클 4번 카드가 떴어요. 완드 퀸 카드는 뭔가 자신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그리고 핵심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4번은 자리를 고정한다. 인정을 받고 안정을 찾게 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는 힘이 생긴다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내 입지를 확실히 만드는 흐름이다. 튀지는 않지만 그 핵심 역할을 맡게 되고 중심이 되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돼.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펜타클 4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유지를 하시는 게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보다 오히려 현상 유지를 하시면 좀 버티는 힘이 결국에는 나한테 큰 득이 될 수 있다.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이직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일 말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간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완드 키는 합격운과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입지가 정확하고 나를 높게 평가받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높은 힘을 발휘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직업과 관련돼서 합격과 이런 관련해서 안정적이지만 보수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26년도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요. 이번에는 무너질 건 무너뜨리고 남을 건 끝까지 지켜라.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느린 선택을 실패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성공이 느릴 뿐이지 느리다고 해서 실패하고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게 관건이다. 그러니 화려한 해는 아니에요. 26년도에 뭔가 찬란해 보이진 않아. 하지만 인생의 구조가 재정비되는 해다. 그리고 이 이후 5년을 좌우하는, 5년,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해가 되실 거니까요. 고통 뒤에 오는 그런 안정, 운이 나빠서 오는 혼란이 아니라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분명 좋은 일 가득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25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26년도에는 정말 행복하고 원하시는 바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또 시작되시길 바라면서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열쇠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25년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26년도 신년 운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26년도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26년도 전체 기운을 볼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연애운이라든지 금전운, 관계, 인간관계 또는 직장운이라든지 합격운, 취업운도 같이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신년 기운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드 페이지 스타 카드가 뜨네요. 자, 26년도는 다시 배우는 뭔가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드 페이지는 뭔가 미숙하지만 진실된 생각, 또렷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스타카드는 상처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회복과 희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배움이 뭔가 절망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시 배운다고 하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한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아파본 사람, 이미 무너져 본 사람, 그래서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소드 페이지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진짜를 배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태도를 보겠다. 말보다는 행동을 옮기는 걸 보겠다. 그리고 약속보다 지속성을 보겠다. 희망을 맹신하지 않고 근거 있는 것에 기대를 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카드는 26년도 완전히 밝은 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향이 분명히 보이는 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 삶의 방향성, 인간관계의 방향성, 일의 방향성, 사랑의 방향성이 재정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6번 황제 카드 떴어요. 상반기는 과거와의 재접촉 키워드가 나와 있거든요. 추억, 뭔가 익숙함, 예전 감정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 또는 과거의 나, 그때는 이랬지라는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화가 아니라 점검이라는 거예요. 다시 연락 오는 인연, 예전에 포기했던 생각들이나 기회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다라면 이라는 그런 질문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완전히 좀 달라지거든요. 황제는 뭔가 책임, 그리고 주도권, 현상 유지, 질서 유지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기준을 명확히 세우게 된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가 명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떠올렸던 과거를 하반기에는 뭔가 정리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여러분은 느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되는 사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회복을 찾기 위해 또는 회복이 되기 위해서 분명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의 정립이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이 뭐 알던 사람이 연락을 한다.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연을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 초점이 나의 기준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현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라. 과거에 좋았던 거 생각하면 안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오는 그런 미화가 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포기했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곳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드 10번 악마 카드. 자, 이 연애운은 아주 강렬하지만 동시에 또 경고장이 같이 다가오고 있어요. 소드 10번은 관계에서의 어떤 완전한 상처, 끝남, 그리고 악마는 집착, 의존하고 끊지 못하는 연결,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26년도의 연애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에서 끝나지 않은 관계, 또는 상처라는 걸 알면서도 끌리는 관계가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연애운에서 과거 인연분들과의 관계가 다시 재회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서로가 잘못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치유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다시 끌어오게 된다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걸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계속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다시 연결이 된다든지,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서 아팠는데 강하게 끌리는 인연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중독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진지한 만남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약간 도파민에 가까운 관계를 좀 끌어가시려고 하지 않을까.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감정에 앞서는, 나 그냥 설레는 게 더 좋아. 뭐 결혼하고 뭐 책임지고 무거운 그런 것보다는 내 심장이 다시 찔 수만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너무 과하게 도파민에 빠진, 스킨십에만 빠진, 감정에만 치우친 연애를 하게 되면 분명히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연애를 재정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안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연애라는 거 헤어질 때 꼭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헤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진짜 상대방이 못했어, 뭐 바람을 폈고 환승연애하고 이래서 헤어진 게 아니다, 뭐 안 좋은 걸로 헤어진 게 아니라면 분명히 나의 잘못도 있거든요. 서로 맞추지 못하고 타협을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타협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운이라서 내년에 기회를 한 번 더 잡아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 이제 다음은 금전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6년도 금전운, 컵 에이스 나오네요. 컵 에이스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금전운에서 나오게 되면 기분 좋은 기회,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루트가 시작이 된다든지, 금전과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또는 사업적인 구상 있잖아요. 요런 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것이 또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이거든요. 사업 구상이라든지 일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게 좀 발휘되는 순간들이 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는 큰 돈보다는 흐름이, 큰 돈을 향해 가는 흐름이 트이는 그런 돈에 가까워요. 금전운에.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꾸준한 수입이 들어온다던가,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는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내년에 돈 때문에 뭔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부담이 없는 지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쩌면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금전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운과, 그리고 금전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지는 않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간관계 볼게요.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26년도 인간관계, 와, 다행히 썬카드 나왔습니다. 태양은요, 숨길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해요. 당당하고 솔직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개적인 호감을 의미하거든요. 뭔가 함께 있으면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 속을 다 터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오픈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안전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움츠려들 일이 좀 줄어들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답다. 아, 너라서 좋아. 너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안 좋은 다툼이 있었다거나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화해의 길로도 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태양 카드는 가짜, 나에게 가짜로 대하는 사람은 더 눈에 띄게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나를 진짜 좋아하고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진심이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내비쳐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걸러지게 되는 운이라서 인간관계 운에서도 상당히 좋은 해라고 보셔야 돼요. 어쩌면 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 자, 그 다음은 직장운, 취업운, 합격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26년도에 여러분, 취업운을 기다리시는 분, 합격운 기다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드 8번, 그리고 타워 카드 나와요. 자, 이 조합은,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완드 8번은 급진전, 급속도, 갑작스러운 소식, 그리고 타워 카드의 구조도 갑작스러운 붕괴, 갑작스러운 사건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계획은 약간 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합격을 한다던가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된다던가 갑자기 발령을 받게 된다던가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 삶이 좀 전환되게 된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라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타워 카드가 내가 더 맞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무너졌다 다시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텨왔던 자리, 힘들지만 버텨왔던 자리, 맞지 않았던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굉장히 빠르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동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운이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변화의 카드가 나왔던 걸 약간은 벼락치기거든요. 벼락치기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 꾸준함만이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지. 이 타워 카드는 그냥 시험운에서는 그냥 무너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시험에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란 건 없어요. 찍었는데 다 맞는다?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찍었는데 생각보다 맞는 게 많아. 그런 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 믿고 벼락치기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우리 사법분들은 희망은 가지되 끊어야 할 것은 미루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정적 집착은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과거는 참고만 하고 답으로 이게 맞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여지를 줄 수는 있지만 돌아오는 현실, 새로운 인연이 오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가 오면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뭔가가 무너질 때는 잡지 않으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너진 관계, 무너진 직장생활, 무너진 인간관계, 무너진 금전, 이걸 붙잡는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진짜 희망만 남기는 해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될 거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휙휙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내시면 어떨까. 이런 좀 힘든 해, 생각지도 못한 해들을 잘 넘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해를 또 맞이하게 되실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우리 26년도에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